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묻는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가 있습니까? 청년 정치인들의 이인영 원내대표 공개 면담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선거법에 대해서 제대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캡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항을 들이밀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 발언은 민중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중당 공동대표 김성경입니다. 네. 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봉쇄 조항은 이 다양한 이념과 이 정책을 가진 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3%도 높은 편입니다. 오히려 하향하고 폐지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를 더 높이면 정치적 다양성 실현이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4+1 협의체에서도 이 봉쇄 조항을 올리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에서도 이 봉쇄 조항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일부 정당의 비례 의석 몇 개 더 늘리고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라면 기득권 정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봉쇄 조항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비교 대상인 국가들은 봉쇄 조항을 우리의 54석으로 변환하면 평균 1.34%로 우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쇄 조항의 명목상으로 이 독일은 5%이지만 이런 우리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념과 정책을 가진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춰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지금보다 더 낮추고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득권 양당 구조를 고착화하기 위해서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기 위한 봉쇄 조항에 대한 언급조차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 면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공개 면담서를 제안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 면담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밝히셨습니다. 여기 5개정당 청년 정치인들은 다시 한번 오늘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공개 면담을 제안하며 봉쇄 조항 3% 상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 의지가 있으면 3%를 유지 또는 하향하겠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밝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저희 청년 정치인들이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을 했고 그것이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직접 면담 요청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좋은 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청년정당 미래당 공동대표 오태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편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의 편입니까? 답해야 됩니다.
1년을 다져온 선거법 협상이 이젠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법 누더기 협상안을 가지고 정말 차마 눈을 뜨고 지켜보기 어려울 만큼의 선거법을 또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는지 6가지만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례의석 50석으로 깎은 것 민주당의 제안입니다. 둘째, 50% 연동형 30% 하자는 주장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호남 지역구 보존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넷째, 석패율제 도입 이거 지금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 3월 8일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이것이 최선의 선거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선거제도 안에 석패율제 제도가 있습니다. 다섯째, 비례의석 상한선 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 제도를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심지어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공세조항 5% 상향, 민주당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선거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이 이익이 돌아가겠습니까? 결코 원내의 소수 정당의 기회와 몫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 보존율이 높아지는 선거법 아니고 그 주장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언급대로 원안 상정하자는 것 바로 선거법 좌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려고 지난 1년간 선거법 개혁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원안 표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짬짬이 양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4+1 공조를 즉각 복원하고 합의안을 마련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청년기본법이 비를 맞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60만 청소년, 청년들의 투표권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 울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법이 저항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법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속히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전 현직 대통령이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했던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그 뜻을 받아서 정말 민의가 살아있는 선거제도 그리고 민주주의가 촉진되는 선거제도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4+1 공조를 복원하고 즉각 선거법안 통과를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의 공조체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의 몫이 얼마나 큰지 우리 청년 정치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연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서진희 민주평화당 공동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 전국청년위원장 서진입니다. 12월 15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한신당이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4+1 협의체는 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주장을 했는데 연동형 도입 취지에서 완전 벗어난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잃은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독재적 발상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황당한 태도에 대해서 모 일간지는 그동안 4+1 협의체의 합의 과정을 팩트에 의해 비판 보도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보도 제목 선거개혁 초심 잃고 기득권 집착하는 민주당은 함축적으로는 딱 맞는 헤드라인입니다. 보도 내용을 취각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4+1 협의체에서는 패스트트랙 원안이었던 지역구 225석을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250석으로 늘려줬건만 재차 연동률 50%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줄이자며 또 양보를 요구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석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비례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걸 대놓고 얘기한 것이며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의 정치 행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마련한 법안인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를 스스로 수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비례성을 깎는 협상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를 확실하게 짚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태욱 교수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반적 주장은 개혁을 가장한 사이비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지독한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중대 소리 들어가면서도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협조해왔건만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강압적 폭언은 이율배반적 행태이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지 않는 4+1 협의체였는데 군소정당이 밥그릇 챙기려 한다는 그래서 반대한다는 일각의 흑색선전은 만행이라 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약자들에게 양보를 바라는 대신 자발적으로 통 큰 양보를 하십시오. 특히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 정치인의 의회 도전 기회를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1 체계에서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원안으로 표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안이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게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요구 때문입니다. 1년 전 원내정당 내 선거제도 개혁 논의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연동률을 50%만 적용하자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협의 중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안에서 또 한 발 후퇴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여기에서 물러나며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에는 병립형인 현행 방식으로 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공세조항 상향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현행 공세조항 3%를 5%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민병두 의원,
그리고 또 윤호중 사무총장,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도 계속해서 공세조항 상향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공세조항을 올려서 군소정당 난립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여 기득권 정치를 없애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다당제 정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대로라면 현재 공세조항은 올릴 것이 아니라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 여당이 군소정당 난립을 운운하며 공세조항을 올리자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순간마다 선거제도 개혁에서 발을 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와 4+1 체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며 선거법 원안으로 표결하자 합니다. 그러나 선거법 원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진작에 지역구 조정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선거를 고작 4개월 앞둔 이 시점에 원안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키자는 말입니다. 감히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안 받아? 그러면 까짓것 선거법 부결하지 라는 협박의 정치. 원 취지가 뭐가 중요해? 일단 우리 것부터 챙기자라는 밥그릇 정치. 이게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입니까? 사소취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사소취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해 판단을 그르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자신의 정당의 것도 희생할 줄 아는 정신, 그 누구보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에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공세조항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낮춰야 합니다. 캡이라는 희한한 조항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알쏭달쏭 알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 정치인들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 면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만날 수 없다입니다. 저희는 이 기자회견 이후 직접 이인영 원내대표 비서실을 방문하여 한 번 더 면담 요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묻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 대표님은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가 있으십니까? 초심 그대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몇 석에 눈멀지 않고 한국 정치 개혁이라는 큰 대의를 품고 큰 정치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청년 정치인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묻겠다. 공개 면담 제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